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라이브의 화면이고요. 오늘의 추가 확진자는 전일 대비해서 107명이 늘었습니다. 지금이 9시니까 아마도 추가 확진자 수는 4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삶에 대한 선반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바뀐 것이 없죠. 오히려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식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도 봐도 미국이 보통 이 시간대에 보면 1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역시 오늘도 17만 5천 명 확진에 사망자가 2174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물론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전성 또한 명확하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코로나를 함께 정말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의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해야 될지를 고민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좀 됩니다. 주가로만 보면 오늘 봤을 때는요, 사실은 셀트리온이 갔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올랐다가 밀렸지, 얘네가 세게 못 갔다면 아마도 시장이 오늘 초반에 강하게 못 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장 많이 상승한 테마에 이 바이오의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 있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조선이라든지 여행, 사실은 조선은 그렇다 치고요. 해운이나 조선은 사실은 경제가 상당 부분 돌아왔을 때에 운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쳐도, 여행은 사실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많이 좀 시세를 이미 줬고 최근에,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빠졌습니다만 많이 준 상태로 제 생각에는 이제 변곡점이 한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또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코로나라는 것은 치료제에 대한 종목들이 될 수 있고요, 백신이 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좀 많이 시장에서 시세를 주고 지금 꽤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기상으로는 연말이기 때문에 작금의 시장에서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보시면 지수로 봐도 많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저는 추가적인 좀 조정이 살짝 연말에 있다가 내년부터 제대로 달리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기 전에라도 기관이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12,000포인트 지켜주고 30,000포인트 지켜주면서 상승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면서 우리 지수를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나스닥도 다우도 조정을 받는 조정세 국면이 들어간다면, 조정장세 국면에선 기관이 지금 받쳐줄 수가 없거든요.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개인이 순매수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할 필요 있는 시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12월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요즘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 역시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고요. 양시장 모두 오늘 기관이 4천억 그리고 2,700억 수매도했기 때문에 기관은 연말이 되면서 뚜렷하게 더 매도세를 매도 폭을 좀 더 늘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매매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못해서 지금 잔고가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급격하게 백신 때문에 밀려버리면서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었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지금 당장은 뭐 백신에 대한 주식들이 많이 갔지만 코로나가 이대로 종식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히 포트를 좀 조정하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젠을 말씀드리자면, 뭐 긍정적인 것부터 볼까요? 오늘의 시젠은 외국인이 452억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수급이 내일의 상승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30억을 사도 그 다음날에 760억을 팔았거든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20만원대부터 27만원대까지는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곤 있다.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곤 있다. 어떤 차트상에 확실한 캔들이 나오면서 시그널이, 반전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수급은, 특히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개인이 또 순매도를 많이 해줬고요. 현재 기관이 연기금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사실은 연기금이 오히려 지수를 좀 방어해주면서, 지수 방어하는 게 별게 있습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연기금이 사주면 그 지수 방어거든요. 그렇게 좀 나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매도를 늘려가는 이런 참 보고 싶지 않은 이런 움직임, 참 당황스럽습니다. 참 기관이 참 누굴 위한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 특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잘 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많이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봉상으로 어제 말씀드린 라인이 17만 7천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17만 7,600원이에요 17만 7천원이 깨져서 이 캔들 말고 이 캔들의 상단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봉으로 보면 명확히 좀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거를 길게 좀 이렇게 요 정도 라인만 봐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올랐잖아요. 여기에 요런 매물대들 정도 한 15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6만원 정도. 그 정도에서 요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인데, 이게 깨지면 15만원까지 뚫릴 수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캔들의 하단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13만 2천원이네. 그죠? 13만 2천원. 물론 뭐 이렇게까지 빠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못 지켜주고, 돌파해야 될 자리에서 돌파를 못한다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켜줘야 됩니다. 17만원 정도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가 밀려버린다면 정말 장기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렇게 한 두 번 빠졌을 때 여기서 반등 나와서 이 자리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기대감에 21선 복귀하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움직임이 음봉 3개가 내려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죠? 일봉상으로도 3개면 흑산병인데 주봉으로 이렇게 지금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도 위험한 자리인 건 맞고요. 여기서 회사 차원의 어떤 대응책, 어떤 공시라든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뭐 뭔가 계약이 체결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시즌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급반등보다는, 공시나 어떤 뉴스를 통한 급반등보다는 U자형 반등,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공시라든지 기사를 통한, 재료를 통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20만원에 대한 복귀도 금방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은 개인 수급하고 외국인인데, 기관은 매도를 일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7만원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신용으로 매수해서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이면 반드시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상 우리 진짜 본 게임은 2021년일 것 같아요. 진짜 본 게임은 2021년일 것 같다. 그래서 이 엄청난 증시자금이 몰릴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어떤 게 될지를 잘 살피시면서 이번 한 달, 12월 한 달은 조금은 숨고르기 하시면서 어떤 피로감을 좀 해소하시고 내년에 시장을 준비하시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많이 빠졌지만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반등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최악의 최악을 생각하더라도 10만원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고요. 최악의 최악을 보더라도 저는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만원. 근데 이 정도까지 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 없이 내리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시즌이 무슨 개 잡주입니까 이게. 매출 2020년에 1조 찍기 직전인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반면에 언제 반등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언제 빠질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골이 깊은 만큼 반드시 반등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언제일지에 대한 문제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반등이 나오기 전에 그러기 상태가 돼가지고 계좌가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적절한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손절, 뭐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어떤 현금화, 이런 것들을 좀 운용하시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목금 남았습니다. 목금 이틀 동안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고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올려놓고 밀었기 때문에 과연 5일평선 지켜주면서 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시장이 좀 밀리면서 다시 코스닥과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갈지는 내일 시장에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못해도 모레 시장에서는 금요일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좀 시장에 참여하면서 살펴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추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